아놀드예요. 오늘은 동물원을 걸어 다니고 있네요. 저런 동물의 왕처럼 행동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아놀드. 침팬지랑 당신은 같은 조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700만 년 전에 그들과 갈라졌습니다. 숨이 탁 트인 평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동시에 우리가 두발 보행과 직립 자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도구 사용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추가로 불 길들이기와 같은 유용한 활동도 생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소화를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크고 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이 줄어들었고, 사랑니는 이미 인간의 20%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또한 음식의 질 향상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평균 키가 10cm 증가했어요. 그것과 함께 체중도 늘었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몸이 아닌 테크놀로지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우와, 보세요.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본데요. 같이 들어봐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4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모든 동물군의 80%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죠. 따라서 미래엔 지구온난화로 우리 몸이 늘어나고, 피부는 어두워지며 귀는 더 나은 방열을 위해 자라게 될 거예요. 우와, 아놀드, 당신의 이웃 헨리와 점점 닮아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난 1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200g이나 줄었고 계속 줄고 있어요. 안락한 생활은 비활동성과 저하로 이어지니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원히 지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놀드,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는 거 맞나요? 아놀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전복되어서 이제 각각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안녕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이런 체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주거단지 대신 감옥에서 살 거예요. 국가의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정말 이상해질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 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아놀드, 방금 세계를 구했어요. 생명인 게 세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으스스하네요. 뭐야, 왜 불이 꺼졌죠?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아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심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저기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이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 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 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 두고 가요.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피자 배달은 잘린 건가요? 머리가 2개라면 어떨지 상상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유명할 거고 더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2배로 똑똑해져서 드디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도 있고요. 봐요, 포스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서커스 주인인가요? 세상에, 방금 사자가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삼켰어요. 저런,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나 봐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은 어떻게 하죠?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2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 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포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아놀드, 우리 실험 때문에 네가 좀 피곤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럼 이번엔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볼까? 여기 이 리모컨을 가져가. 버튼은 3개야. 첫 번째 버튼을 눌러봐. 넌 지금 막 30억 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이 시대엔 단세포 생물만 살았지. 고통도 없고 창피함이나 굴욕도 없어. 어때, 아놀드? 이제 행복하니? 솔직히 말해서 인류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해. 네가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니 말이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2020년의 지구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물질 실험으로 사라졌거든. 이제 뭘 할 거야, 아놀드? 아놀드, 어디 가는 거야? 발전소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전기도 없다고. 그리고 그 말은 난방도, 냉장고도, 깨끗한 물도 없다는 말이야.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봐야 하나? 아, 잠깐, 이젠 인터넷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통에 든 물은 유통기한이 한 2년쯤밖에 안 돼. 강한 알코올로 강물을 살균해 볼 수도 있겠다. 음식?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는 음식은 쌀,
근육, 그리고 꿀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사냥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 네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서 넌 멕시코로 가야 할 것 같아. 거긴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 넌 의학적 기술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스스로 치료해도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라도 너는 완벽하고 끊임없는 고독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짓고 식수 시설을 처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고 우주 정거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는 미래의 세상에서 길고 행복한 삶을 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상상 중입니다. 글쎄요, 아놀드, 오랫동안 사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막는 약이 곧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놀드의 노화 현상부터 멈춰볼까요? 아놀드, 1000년 동안 살 준비 됐나요? 자, 주사 좀 넣을게요. 자, 먼저 1000년 동안 살면 아놀드가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피부가 끊임없이 생성되어 축구장 1개 반 정도를 뒤덮을 만큼의 230kg 정도에 달하는 피부는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머리는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와 같은 길이로 자랄 겁니다. 이게 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죠. 걱정 말아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사람의 평균 키는 8cm가 늘어났답니다. 아마 의학의 발전에 의한 것이겠죠. 이렇게 사는 동안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이 끝날 때쯤이면 80m가 돼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물이 됐군요. 하지만 이건 아놀드라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장기들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긴 세월의 부담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관절은 결국 자신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겠죠. 다행히도 로봇 장기도 발명될 거예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뇌에는 한계가 있죠. 아놀드의 뇌는 2.5 페타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들과 자료로 꽉 채운 2천만 개의 보관함을 합한 것과 같은 양의 자료인 거죠. 엄청난 양인 것 같아 보이지만 300년 후에는 메모리가 꽉 찰 겁니다. 아놀드는 지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지겠지만 메모리가 꽉 차서 두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가 인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사라져주는 거 아니겠어요?